안녕하세요. 예, 금강경 강의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천태오시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중국에서 수많은 경전들이 번역이 됐는데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가장 그 시대의 큰 숙제였다고 했죠? 그래서 교상판석,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밀하게 나누고 정리하는 과정, 교상판석, 줄여서 교판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교판이 있었는데 그거 다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수많은 교판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천태종에서 만든 천태오시. 그래서 이것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 세밀하게 설명하면 우리 금강경 진도를 못 나가요. 그래서 이제 굵직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는데 그 중에 천태오시. 그래서 화엄경, 화엄시라고 부른다고 했죠? 21일 동안 설하셨고 화엄경을 설했는데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기초불교, 그 당시에는 이제 소승불교라고 불렸는데 이제 소승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이제. 그래서 기초불교 해가지고 아함경 몇 년을 설하셨다? 12년을 설하셨고 이제 소승불교 아함경을 설하셔서 중생들 수준이 높아지니까 소승을 버리고 대승으로 들어와라. 권대승, 대승을 권한다. 이제 대승으로 들어와라 하는 게 무슨 경? 반등경. 그래서 반등시라고 불러요. 반등시. 반등경의 대표적인 게 뭐 유마경, 승만경 같은 경이 있다. 몇 년을 설하시고? 8년을 설하셨고 이제 중생들의 수준이 무르익어서 대승불교의 골수법문, 그래서 진실한 대승의 가르침을 설법한 게 바로 반야경, 반야시, 반야경. 몇 년 동안 설하셨다? 22년. 가장 오래 설하신 거예요. 22년 혹은 21년. 그래서 반야경을 20년이 넘게 설하시면서 수많은 반야경을 설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경이다? 금강경이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중생들이 이제 반야경을 통해서 대승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였기 때문에 부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했던 가장 진실한 법문을 설하셨다. 그게 무슨 경? 법화경. 그래서 이 법화경을 8년 동안을 설하셨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하루낮 하루밤 동안 무슨 경을 설하셨다? 열반경. 그래서 8년 동안 법화경을 설하시고 마지막 날 열반경을 설하셨다 해서 법화열반시라고 불러요. 노트에 다 적으셨죠? 무조건 적어야 돼. 알겠죠? 여러분 천재 아니에요. 그래요. 아닌 거 아시죠? 무조건 적어야 돼요. 알겠죠? 이게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적으셔야 됩니다. 천태오시가 가장 이 교상판석, 교판을 가장 잘 만들었다 평가를 받으면서 중국불교, 한국불교에서 큰 영향을 미쳤는데 비판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원효대사 같은 분은 원효대사 정도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겠죠. 원효대사 같은 분은 이 천태오시를 견해가 좁다라고 비판하셨어요. 견해가 좁다라고 비판하셨고 현대 불교학에서는 천태오시를 인정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안 맞다. 문헌학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현대 불교학에서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교산판석, 또 지금 설명드린
천태오시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중국 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하나의 사상으로서 연구할 뿐이지 역사적으로 문헌학적으로는 맞지가 않는다. 그럼에도 제가 천태오시를 설명한 거는 그래도 수백 년 동안 중국 불교, 한국 불교 큰 스님들이 그래도 가장 표준으로 삼았던 교판, 경전을 바라보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면 좋다. 그런 의미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알겠죠? 근데 현대 불교학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현대 불교에서는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초기 불교가 있었고 부처님의 가장 순수한 가르침이었던 초기 불교가 있었고 초기 불교가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고 100년 후에 서로 제자들에 의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달라지면서 부처님의 초기 불교가 여러 종파로 나눠지게 되었다. 그걸 부파불교. 초기 불교가 부파불교로 쪼개지게 되었고 부파불교로 쪼개진 그 불교 사상의 흐름 속에서 부처님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자,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대승불교 운동이 생기게 되었다. 대승불교 운동이 생기면서 대승불교도 초기 대승, 또 중기 대승, 초기, 중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나야 돼요? 말기? 맞긴 맞는데 이제 우리는 후기라고 불러요. 말기도 맞아요. 근데 말기 하면 좀 그렇다. 후기 대승불교, 초기, 중기, 후기 대승불교. 후기 대승불교가 밀교예요. 밀교. 후기 대승불교인 밀교가 고스란히 전해진 게 티베트 불교예요. 이런 식으로 현대 불교학은 바라봐요.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약 500년 후쯤에 대승불교 운동,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대승불교 운동이 열리게 되는데 대승불교 최초의 경전이 반야경이에요. 무슨 경? 반야경이에요. 그리고 현재, 왜냐하면 학문은 계속 바뀌니까. 근데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근데 나중에 또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바뀌어질 수가 있지만 반야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반야경이 따라해 보세요. 팔천송 반야경. 팔천송 반야경이라는 경전이 가장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 오래된 반야경이래요. 요 팔천송 반야경을 한문으로 번역한 게 따라해 보세요. 소품 반야경.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승불교 최초의 경전이 반야경이다. 요 반야경이 대승불교의 뿌리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학자들이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금방 최초의 반야경을 무슨 송 반야경이라고 했어요? 팔천송 반야경. 송, 개송이 우리 사구개 같은 개송이 8,000개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팔천송 반야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금강경은 다른 별명으로 뭐라고 불리우느냐? 따라해 보세요. 삼백송 반야경. 이제 좀 감이 잡히죠? 예. 팔천송 반야경이라는 게 있고 금강경은 삼백송 반야경. 알겠죠? 그래서 요 금강경은 반야경 중에서도 핵심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꼭 명심하세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보편적인 거, 좀 특별하고 잘 안 알려진 이런 것보다는 공공연하게 보편적인 지식을 최대한 전달하긴 하는데 깊이 공부하면
책마다 다르고 학자마다 견해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강의 듣다 보면 스님들도 똑같이 금강경 강의하는데 스님들도 말씀이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고루 들으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만 정답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여태껏 공부했던 수많은 우리 큰 스님들의 가르침, 팔만대장경의 가르침, 또 현대 불교학자들의 가르침들 속에서 보편적인 것들을 제 깜냥껏, 제 지식껏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뿐이지 저조차도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다만 공부하면서 스님들마다, 학자들마다 책을 볼 때마다 조금씩 무엇이 다르구나, 견해가 다르구나, 관점이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천태오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만 현대 불교학에서는 이제 천태오시는 인정을 잘 안 한다. 다만 옛날 큰 스님들은 천태오시를 표준으로 많이 삼았다. 요 정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제가 금강경에 대한 책을 꽤 읽었는데 이런저런 수많은 금강경 책들을 읽었는데 내용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가끔가다 깜짝 놀라게 하는 책이 있어요. 너무 엉터리라서 이건 진짜 해도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엉터리 책들도 있어요. 금강경 해설한 것 중에서는. 하지만 뭐 대부분은 다 좋아요. 또 우리가 금강경하고 인연 맺었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하죠. 근데 제가 금강경 공부하면서 뭐 모든 그런 큰 스님들, 특히 어른 스님들이 쓰신 금강경 책들 다 소중하고 다 훌륭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나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서 다 소개를 못할 뿐이고 그 중에서 제 금강경을 보는 제 눈을 확 업그레이드 시켜준 그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무엇이었는고 하면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를 직역한 산스크리트어 금강경을 보고 제가 눈이 확 열렸어요. 여러분 번역은 제2의 창작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 한문이 불교 공부하기에 좀 불리해요. 왜냐하면 불교가 인도에서 생겼잖아요. 그죠? 인도의 언어 체계와 중국 한문의 언어 체계가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 인도 불교 특유의 그 세밀한 논리가 한문으로 다 담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포함해서 한문으로 번역된 팔만대장경의 경전을 보면 한문이라는 그 문장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점을 어디에 찍냐에 따라서 내용이 확 바뀌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모모는 모모이 모모가 모모를 조사가 있잖아요. 이게 주어인지 목적인지 조사가 있어서 한글은 웬만하면 잘 안 헷갈려요. 일부러 엄청 꼬아서 썼거나 내가 심각하게 문해력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한글은 상당히 잘 만들어진 그런 문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을 보면서 크게 헷갈릴 일이 없거든요.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목적어인지를 조사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모는 모모를 모모가 주어가 있잖아요. 한문은 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인지 이게 목적어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문 대장경을 보면 한문으로 된 경전이 굉장히 난해해가지고 한문으로 된 경전을 보다 보면 큰 스님들도 견해가 막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금강경도 굉장히 함축적인 문장이거든요.
함축적인 문장으로 이루어진 한문 금강경을 보면서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잘 풀리지 않았던 문장을 무엇을 보니까 확 뚫렸을까요? 산스크리트어 금강경을 봤더니 아, 이게 이 뜻이었어? 하고 확 풀리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문 금강경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한문으로 번역된 금강경, 한문으로 번역된 팔만대장경도 훌륭한 경전이지만 언어와 문법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산스크리트어 문장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을 보면 한문으로 봤던 경전에서 이해 안 되던 게 싹 풀릴 때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를 직역한 금강경을 보면서 제가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잠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번에 금강경 강의할 때 교재를 산스크리트어 금강경으로 할까?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일단 여러 이유가 있어서 안 하게 됐는데, 여러 이유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한글로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데 아, 이거 산스크리트어로 공부하면 이분들이 이거 감당할 수 있으려나, 이거 뭐라는 생각도 들었고, 솔직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금강경 하면 어쨌거나 구마라지 금강경이에요. 우리가 금강경 하면 우리가 절에 가서 읽는 금강경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여시, 아문, 일시, 볼제, 사위국, 구마라지 금강경이기 때문에 오랜 우리 불교의 역사와 함께했던 무슨 금강경을 공부하는 게 첫 번째다? 구마라집 한문 금강경을 먼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 물론 제가 이제 금강경 문장 하나하나를 이제 해석하면서 전부 다는 안 되고, 또 너무 한꺼번에 많이 가르쳐주면 여러분들 뇌에 부하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문장, 꼭 내가 이거는 말해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라고 제가 짚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밥 떠가지고 먹여드리는 것만 이렇게 씹으시면 돼요. 근데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예? 이렇게 이번에 이제 뭐 우리 금강경 강의한 거 유튜브에만 올리잖아요. 평소 알던 신도님들이 어쩜 이렇게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냐고. 느껴지나요? 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꼼꼼하게 가르쳐 준 거 이해 가시나요? 네. 왜 그러냐면 내가 수없이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진짜 우리 신도님들한테 와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복이 많은 분들이다 칭찬은 드리지만, 너무너무 내가 속상했던 게 아무리 자세히 가르쳐줘도 며칠 후에 딴소리를 하셔. 아무리 가르쳐줘도 내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광우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짚어드리고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들으세요. 알겠죠? 자꾸 듣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산스크리트어 금강경을 좀 공부하고 나서 확연하게 금강경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물론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금강경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됐고, 또 수많은 좋은 금강경 해설서가 있는데, 또 깜짝 놀랐던 게 저번에 말했던 금강선론이라는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역대로 한국 불교에서는 조선시대 이후로 금강경을 공부하는데 가장 표준으로 삼았던 금강경 해설서가 금강경 오가해라는 책이에요. 근데 우리 스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금강경이 어려워서 금강경 오가해를 봤더니
더 어렵구나. 금강경 오가이를 보면 빽빽하게 한문으로 돼 있어요. 한글로 번역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금강경 공부하면 문장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그 궁금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금강경 오가이가 금강경이란 이런 가르침이다라는 걸 굵직굵직하게 핵심은 짚어주는데 세밀하고 자상한 맛은 없어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지만 금강경 평생 독송한 분들도 헷갈려 하는 게 스님 제가 금강경을 좋아해서 평생 금강경 공부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금강경에서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을 선호념, 잘 호념해 주시고 모든 보살을 선부촉, 잘 부촉해 주십니다. 호념과 부촉이 무슨 뜻입니까? 호념하고 부촉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면 대답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 사실 잘 모르겠죠? 괜찮아요. 배우려고 오셨으니까. 금강경 보다 보면 호념이란 게 정확히 무슨 뜻이지? 부촉이란 게 정확히 무슨 뜻이지? 보살은 법에 대하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한다 해서 보살은 법에 대하여 했을 때 법에 대하여가 도대체 뭘 지시하는 거지? 문장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공부하고 싶은데 오가해는 좀 자상한 맛이 떨어져요. 그러다 깜짝 놀랐던 게 금강선론이라는 책은 문장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금강선론을 보고 제가 또 금강경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이해를 좀 얻었어요. 야, 이게 이 뜻이었구나. 그래서 지금도 금강경 공부하다가 또 이렇게 문장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보면 금강성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하고 이렇게 금강경 사전처럼 찾아봐요. 그래서 금강선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양이 많아요. 요 금강경은 요 정도 분량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금강경을 해석한 금강선론은 법화경보다 양이 많아요. 얼마나 세밀하게 설명을 했으면 금강선론이라는 책이 법화경보다 분량이 많아요. 인도에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조금 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주제가 인도 불교에서 바라본 금강경 하면서 인도 불교에서 금강경을 해석한 유명한 해설서 큰 스님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이제 금강선론도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다만 금강선론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내가 본 금강경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본 금강경하고 달라서 내가 뭘 보고 있나 하고 내가 본 금강경하고 달라서 이렇게 봤는데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금강경을 번역하신 대표적인 큰 스님들 알려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구마라지 금강경만 봤잖아요. 그죠? 금강선론은 금강경 번역본이 보리류지 스님이 번역한 금강경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한 금강경을 해석한 게 아니라 보리류지 스님이 번역한 금강경 해석본이에요. 그래서 금강성론 금강경 봤는데 내가 못 본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번역본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헷갈렸다가 깊이 보니까 번역이 다를 뿐이지 어차피 말하고자 하는 금강경의 핵심은 비슷하니까 금강선론이라는 책에서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을 법화경 7권이라고 불러요. 그죠? 법화경 7권 28품이라고 하죠?
금강선론은 10권이에요. 10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한테 금강선론 보라고 권유하지 않아요. 엄청 어려워요. 어려워요. 까다롭고 어려워요. 저 정도 돼야 볼 수 있어요. 아유, 잘난 척은 아주 그냥 웃자간 얘기고. 기초적인 불교 지식과 좀 중간학파의 공사상, 특히 유식사상을 알아야 돼요. 무슨 사상? 네. 인도 불교 사상에서 유식사상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해석한 게 금강선론이기 때문에 불교 기초지식, 공사상, 특히 유식사상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금강선론을 몇 장도 넘길 수가 없어요. 금강선론이 한글로 번역된 게 있어요. 근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 번역하셨는데 원문하고 비교하면서 좀 내용이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그분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한테 신뢰될까 봐. 금강선론 한글 번역본이 있는데 저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한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지만 또 제가 비교하면서 봤을 때 오역이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잘못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번역한 거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가 번역하면 오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못 본 걸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못 본 걸 내가 볼 수 있고. 금강선론이란 책이 번역본이 출판사의 번역본이 있고요. 다만 엄청 두껍고 엄청 어렵다. 예, 그냥 책장에 꽂아놓고 그냥 제목이라도 한번 보겠다 싶은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마라지 한문 금강경도 좋다 안 좋다?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한문 금강경만 제대로 공부해도 깨달음을 얻는다 못 얻는다? 얻는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다만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금강경을 공부할 때 적어도 제 입장에서 한문 금강경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산스크리트어 금강경을 보고 나서 훨씬 이해가 잘 됐다. 내 견문이 더 넓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참 아다르고 어다르죠? 예. 설명하기 되게 힘드네. 이거 설명하는데 1시간이 나가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문 금강경만으로도 훌륭한데, 이왕이면 우리가 세밀하게 한번 지식적으로 세밀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산스크리트어 금강경을 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 게 더 잘 이해가 됐다. 또 금강선론이라는 책을 봤더니 내가 되게 궁금했던 부분을 이미 오래전에 큰 스님이 다 이걸 다 설명해 놓으셨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금강선론을 사전처럼 참고서처럼 많이 활용을 한다. 이걸 이제 설명드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잘났다. 내가 금강경 이렇게 많이 공부했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나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금강선론이 어려워요. 여러분 수준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식사상을 알아야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강선론을 한번 나중에 강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하지 말자. 말해봤자 몇 명이나 알아듣겠어. 예,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되고, 그래서 금강선론이란 책에 도움을 많이 얻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고려 팔만대장경에 금강선론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다가 순간 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대장경에 금강선론이 있는 건 확실한데 우리 고려 팔만대장경이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제가 다시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봤는데 우리 고려 팔만대장경에는 금강선론이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100년 전에 일본에서 우리 고려 대장경을 모본으로 삼아서 그 당시 고려 팔만대장경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한문 경전까지 싹 모아가지고 교정을 해서 만든 신수대장경이라는 게 있어요. 유명한 100년 전에 일본에서 만든 신수대장경에 이 금강선론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고려대장경에는 금강선론이 없고 신수대장경에 금강선론이 있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100년 전에 일본에서 신수대장경이 나온 뒤에 대장경의 역사가 신수대장경에 나오기 전과 신수대장경 나온 후로 바뀌어요. 모든 불교학자들이 한문 경전을 연구할 때 표준으로 삼은 게 무슨 대장경? 신수대장경이에요. 너무 정리를 잘 해놔서. 우리는 약간 억울한 게 뭐냐면 신수대장경이 뿌리로 삼은 건 결국 무슨 대장경? 고려대장경이에요. 고려대장경을 모본으로 삼고 다른 수많은 대장경들을 비교, 교정, 검토해서 신수대장경을 딱 만들었어요. 뿌리는 고려대장경인데 수많은 세계 불교학자들의 표준으로 삼은 한문 대장경은 신수대장경이에요. 신수대장경이 백과사전보다 두꺼운 책으로 몇십 권이에요. 몇십 권. 우리나라에서도 불교학을 연구하시는 분의 서재에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가 있어야 된다? 신수대장경. 심지어 큰 스님 서재에 가면 안 보더라도 뭘 꽂아놨다? 신수대장경. 안 보더라도 꽂아놔요. 멋있거든. 뭐가 있어 보이거든. 모든 불교 연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수대장경. 일본 불교 대단해요. 일본 불교 정말 대단해요. 예. 천하의 성찰 스님조차도 수십 년 전에 제자들 증언에 의하면 제자들이 오면 일본어부터 가르쳤대요. 모르 계셨죠? 성찰 스님이 일본어부터 가르치셨대요. 일본어를 충분하게 이해하면 일본어 불교책을 주셨대요. 일본어 불교책을 공부하라고. 왜냐면 그때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 불교에도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근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불교 이론서 대부분이 일본 서적을 베낀 거예요. 이거는 팩트예요. 출판사에서도 인정하는 팩트예요. 지금은 이제 한국 불교도 수준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니까 일본 불교가 교학적으로는 아주 치밀하게 아주 깊이 연구한 그런 이제 불교의 나라가 일본 불교죠. 그래서 신수대장경. 불교학자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경전이 신수대장경. 지금은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가져가요. 시대가 변했어. 안 가져가요. 왜 안 가져갈까요? 인터넷에 싹 올라와 있어요. 공짜로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 무거운 걸 어떻게 가져가? 스마트폰에서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100년 전에 만들어진 일본의 신수대장경 때문에 대장경의 역사가 신수대장경 전과 신수대장경 후로 나눠졌다면, 신수대장경 후로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시점으로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은 대장경의 역사가 또 바뀌었어요.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모든 불교학자들이 다 가장 애용하고 있는 대장경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디지털 대장경. 농담 아니에요. 디지털 대장경. 따라해보세요. 시베타. 인터넷에서 CBETA. 시베타 검색하면 쫙 나오는데, 여러분, 대만 불교가
세계 불교 국가 중에서 대승불교의 정점을 찍은 불교 국가가 대만 불교예요. 정말 대만 불교의 저력은 정말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교육, 복지, 포교, 3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요. 대만 불교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래서 한동안 우리 불교학자들도 한국 불교는 대만 불교를 배워야 된다 할 정도로. 중국 불교하고 대만 불교하고 달라요. 중국 불교는 공산당의 지배 아래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중국 불교는 공산당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만은 자유국가잖아요. 그래서 중국 불교하고 대만 불교는 저는 조금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봐요. 뭔 얘기인지 알죠? 대만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법문을 하고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중국 불교는 중국 불교 큰 스님들도 그 사회체제의 눈치를 보셔야 돼요. 좀 가슴 아픈 일이죠. 예, 그거는 뭐 그쪽 사정이니까. 그래서 대만 불교, 자유국가 대만의 대만 불교가 교육, 복지, 포교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정말 대만 불교에 대해서 강의하면 또 몇 시간을 해야 돼요. 대만 불교에서 몇십 년 동안 대만 불교의 전자불전, 부처님의 모든 경전을 전자, 디지털화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자불전협회에서 이 시베타라는 이름으로 모든 한문으로 된 대장경, 한문 경전을 포함해서 한문으로 된 모든 불교 자료를 디지털로 다 만들었어요. 더 무서운 거는 매년 업데이트가 돼요. 신수대장경은 100년 전에 만들어 놓고 100년 동안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책으로 찍었으니까. 디지털은 그때그때 바꿀 수가 있잖아요. 디지털의 무서운 게 뭐냐? 야, 정말 놀라운, 정말 신비로운 게 뭐냐면요. 내가 금강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밤을 새워서 종이로 된 책을 뒤져봐야 돼요. 온전히 내 기억력에 의지해야 돼요. 여기서 봤던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시베타에서는, 근데 그건 이제 한문을 알아야 돼. 왜냐면 대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이 안 돼요. 아, 이러시네. 한문으로 금강 검색하면 시베타에 있는 모든 대장경에서 금강 하는 순간 금강 나와 있는 모든 문장이 몇백 개, 몇천 개가 쫙 펼쳐져요. 어디에 금강이 있고 어디에 또 금강이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서는 금강을 이렇게 썼고 저기서는 금강을 이렇게 썼구나를 1초 만에 찾을 수가 있어요. 반야가 궁금하면 뭐라고 검색하면 반야, 시베타에서 반야라고 검색하는 순간 쫙 나와요. 내가 책을 보다가 요 문장이 있으면 요 문장을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검색하면 이 문장의 어원이 어느 경에 나와 있는지를 1초 만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년 전에 신수대장경이 나왔을 때 대장경의 정과 후가 바뀌었다면 오늘날에는 뭐가 나와서? 시베타. 시베타니까 시르베타? 시베타가 나온 뒤에 대장경의 정과 후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옛날 스님들은 제목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경전과 가르침을 컴퓨터로 있는 자리에서 마음대로 볼 수가 있는 시대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세상보다도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대인데 갈수록 공부를 더 안 한다? 희한해요. 희한해요. 근데 여러분들 금강경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제하고 상관없는 건데 얘기한 김에 우리 100년 전에 대장경 불교 공부하는데 큰 아주 성과를 일으킨 게 일본이 그러고 보니까 큰일을 많이 했네.
일본이 100년 전에 금방 말한 신수대장경이라고 만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또 현대 불교학에 엄청난 역작을 남긴 게, 여러분 어쨌거나 인문학이 발달하려면 사전이 발달해야 돼요. 한 나라의 인문학의 저력은 사전에서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내가 찾고자 하는 용어와 단어의 개념이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는 사전의 중요성은 인문학에서 표준이에요. 지금은 너무 좋은 사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옛날보다는 빛이 좀 바래졌지만, 그 시대 때 최고의 불교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망월 대사전이라는 불교 최고의 대사전이 일본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적 감정에서는 일본이 좀 거시기한 면이 있지만, 그냥 순수한 학문적 입장에서 보면 일본 불교가 대단해요. 그래서 신수대장경 만들었고 망월대사전을 만들어가지고 불교학이 확 발전을 하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디지털 대장경 시베타가 만들어지고 또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신수대장경이랑 망월대사전을 이제 안 봐요. 인터넷에 더 좋은 자료가 많아서, 인터넷에 훨씬 더 좋은 자료들이, 질 좋은 자료들이 많아서 이제 시베타, 디지털 대장경으로 불교학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3차 충격이 와요. 야, 내가 몇 날 며칠 동안 밤을 샜어요. 며칠 동안 밤을 새우면서 내가 그걸 가지고 놀았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AI. 야, 여러분, 어떤 분은 AI 별로던데요 하는 분들, 왜 별론지 이렇게 내가 꼼꼼하게 물어보면 활용을 잘 못해요. 몰라요.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강경에 대해서 설명해줘 하면 인터넷에서 찾는 거고 똑같이 나와요. 너는 지금부터 금강경 최고의 불교학자야.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금강경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해봐. 이러면 질문의 그 답변의 질이 바뀌게 돼요. 사람 따라 달라요. 내가 밤을 새워서 AI를 가지고 놀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한 예만 드릴게요.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한문도 말할 것도 없고, 산스크리트어도 말할 것도 없고, 티베트어조차도 내가 꼭 궁금했던 티베트 가르침이 있었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학자분이 그걸 한글로 번역을 하셨어요. 너무나 기쁜 마음에 그걸 사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한글로 번역된 걸 봤는데, 제가 티베트어는 모르지만 저도 불교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기초 지식은 있잖아요. 어떤 문장에서 딱 걸려버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불교 사상에서는 이 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티베트 원문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느낌이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정도 감은 있는 거예요. 뭔가 이게 찜찜한데 이거 번역이 이게 잘못된 건데. 그래서 제가 티베트어는 모르는 대신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똑같은 문장이 영어로 번역된 거, 중국어로 번역된 걸 찾아냈어요. 집요하죠. 영어로 번역된 거고 중국어로 번역된 걸 비교 분석해서 한글로 번역된 거고 비교해봤더니 한글로 번역된 게 틀린 거예요. 그래도 더 꼼꼼하게 제가 체크해 보려고 혹시 하는 마음에 그 문장을 정확하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 문장의 사진 파일을 AI에 올려서, 여러분 무료로 쓰면, 자본주의라서 무료로 쓰면 허접해요. 역시 돈을 주고 유료로 써야 답이 정확하더라고요. 예, 더러운 자본주의.
무료로 쓰면 답변이 조금 안 좋아요. 돈을 내야 답변이 고급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예. 어쩔 수 없죠. 걔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문장을 사진 파일로 올려가지고 이 문장이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는지를 엄밀하고 꼼꼼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답변해라.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짜짜짜짜짜 하더니 번역이 틀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기서 막 끝내주면 안 되죠. 왜 이 한글 번역이 잘못 번역된 건지를 엄밀하고 꼼꼼하고 세밀하게 분석해서 알려줘라. 자세하게 알려줘라 했더니 단어 하나하나 문법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를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가? AI가. 내가 충격을 한 예예요. AI로 내가 공부하면서 충격받은 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불교, 대만 불교 큰 스님들이 법문하신 중국어로 된 법문집이 있어요. 그게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어요. 중국 불교, 대만 불교 큰 스님들은 법공양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판권하고 상관없이 자기들 법문한 걸 인터넷에 다 뿌려버려요. 아무나 보라고. 마음대로 부처님 가르쳐 공부하라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내가 중국어를 모르잖아. 야, 이제는 뭘로 번역시킨다? AI로 싹 번역이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출판사 대표님이 차 마시러 오시다가 AI 얘기를 했는데 출판사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번역가들이 실제로 위기감이 느껴진대요. 문제는 AI는 갈수록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AI, 내가 20년 전에 지금의 AI가 있었다면 나는 지금보다 불교적인 지식이 더 깊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약간 억울해. 진작에 AI가 있었으면 내가 막 10년 동안 고민했던 걸 그냥 막 몇 달 만에 해결했을 텐데 내가 힘들게 깨우친 걸 AI가 2, 3분 만에 알려주더라. AI. 에라이. 예.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최첨단 과학이 물질물명이 펼쳐져도 결국 불교의 핵심은 지식이 아니라 무엇이다? 수행이다. 수행이고 깨달음이다. AI하고 상관없이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